자, 대망론을 믿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과연 그의 표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일정, 사실상 해단식에 해당하는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최후의 오찬을 맞은 반기문 전 총장, 아쉽지만 점점 후련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 장면이죠. 장면 보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이 장면이 오늘 어디죠? 네, 오늘 한 마포의 중국집입니다. 네. 캠프와 가까운 중국집인데요. 오늘 오찬을 가지면서 사실상의 해단식을 가진 겁니다. 그 김숙 전 유엔 대사와 심윤조 전 새누리당 의원, 그다음에 이도훈 대변인 등 한 25명의 실무진이 모였는데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주변에 출입 기자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캠프를 감치했던 굉장히 소수의 인력들이 보이는데, 여성원 변호사님, 홀가분 할까요? 어떨까요? 반기문. 제 생각에는 홀가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통 대학교 입학시험 쳐놓고도 뭐 발표될 때까지가 초조하지. 일단 떨어지고 나면 이미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반기문 총장도 어제 3시 반이었죠. 네. 그때까지가 가장 힘들었지. 네. 일단 이렇게 발표해놓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마음의 정리가 이미 했었고, 그리고 그걸 기정사실화 시키면 그때부터는 뭐 이제 아주 홀가분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최석호 기자 말씀대로 분위기가 좋았다는데, 네. 저는 분위기 좋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네. 예측이 됩니다. 제 여러 가지 시험 치고 네. 합격자 발표 기다릴 때까지 심정에 비추어 봐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험에 떨어진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 같은 느낌일 것 같지는 않을까요? 근데 그건 불합격은 있죠. 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떨어지는 거고. 네. 그죠? 근데 지금 반기문 총장은 자기 의지로 시험 수험 번호로 갖다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 때문에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건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 25명 정도라 그러는데, 일단 캠프 사람들은 그래도 꿈이 있었고 뭔가 해보렸으나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서운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어저께 발빠르게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자, 반기문이 빠졌습니다. 그 후로 표가 쭉 분산됐을 것 같은데, 최석호 기자, 어떤 특징이 좀 보입니까?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하고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죠. 야, 이 두 군데를 좀 갔던 걸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황교안 대행의 경우에는 보수층, 반기문 전 총장이 가지고 있던 보수층을 흡수했고,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에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고향이 충청 아닙니까? 충청표를 흡수하면서 그 지지도가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쎄요, 이재명 시장의 지지가 약간 빠지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요. 여전히 반기문의 표가 유승민으로는 안 갔다. 이런 특징이 좀 보이는군요. 예.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표가 네. 충청도가 가장 많았거든요. 네. 40% 가까이 됐기 때문에 네. 그 표가 안희정 지사한테 비록 좀 진보적이긴 하지만 네.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중도 네. 진보적 보수주의라고 네. 했으니까 중도를 좀 표방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표는 황교안 총리한테로 갔다. 네. 결국은 바른정당,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에서 빠져나왔지만 네. 유승민 지금 의원한테는 네. 경상북도 쪽 네. 거기에서 이제 표가 좀 많이 있었다면은 그쪽이 좀 갈 수 있을지 보는데 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가장 쇼크를 받았지 않겠는가. 네. 안철수 의원이 사실 제일 생각했던 게 반기문 총장이 중도, 보수 이런 걸 자기가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의외로 거의 지지율에 변화가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가장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빠르긴 합니다만, 이게 어제 오후 3시 30분에 불출마 선언한 직후에 한 조사거든요. 며칠 지나서 이번 주말한 조사에서도 올라가지 않는다면 좀 낙담이 좀 커질 가능성이 심각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요, 이제 오늘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났냐면요. 나는 그동안 반기문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반기문 불출마 선언 이후 내 마음을 이리 바꿨다.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경기도 안양도 있고요. 서울 신사동, 수원 팔달구, 안산 상록구,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게 과학적 샘플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유의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반기문 그분을 지지를 했어요. 내가 보면 안철수 그분이 좀 괜찮은 양보심도 많고, 지난번 분위기가지고 양보했잖아요. 예? 그러면 문재인 씨도
양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기 욕심만 잔뜩 차리고 그런 사람들은 우린 싫어요. 한교안 대응하신 분을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 정치인과 같이 물들지 않고 그 신선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새누리 계통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만났다는 황교안 씨가 좀 그래도 그 중에서는 낫지 않을까 하는 감이 있어요. 네,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 후보 같은 후보라든가 또 안희정 후보 같은 분들은 좀 참신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유승민 후보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볼 만한 그런 부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이렇게 네 분 답하신 분들은 나는 원래 반기문을 지지했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신 분들입니다. 손소 변호사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뭐, 네 분의 의견이 전체를 이제 그 대표하는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조심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의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것도 굉장히 좀 신선한 그 네. 내용이 있었고요. 네. 더군다나 또, 다른 또, 당연히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했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 새누리당에 소속되어 있는 후보나 후보군이나 아니면 바른정당 쪽으로 일단 눈을 돌릴 것 같은데 그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제 오늘 이제 해단식했지만 아침에 기자들이 찾아갔을 때 좀 만났죠. 무려 18분 가까이 기자들한테 설명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좀 편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평소에 저희 기자들이 가면 새벽 4시면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7시 반 정도 돼서야 네. 불이 켜졌는데요. 네. 일단 기자들을 만나서 대선 꿈을 접으니까 이제 중도적 입장에서 관전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저 이거네요. 그동안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교육한 지 3주 지났는데 밤 12시에 잠들고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 강행군을 계속했는데 오늘 아침 7시에 불이 켜졌다는 거죠. 저희 기자가 아파트 밑에서 봤거든요. 불이 언제 켜지나 아침 7시였습니다. 조금은 숙면을 취했을 것 같은데 왜 나는 불출마했나? 반기문 총장 다시 한번 질문했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3주간 제가 정치인들도 쭉 만나보니까 대통합을 이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내가 상당히 그 힘이 겹치고 또 시간은 많이 제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존 정당에 좀 더 빨리 들어가실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 기존 정당에 들어가는 거는 좀 제약이 있었죠. 그 새누리당이 우선 분열이 돼 있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초이스가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제가 좀 초안을 혼자 잡았습니다. 김숙 대사를 불러서 제가 가감할 게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심상정 상임대표 만나러 가기 직전에 그걸 마지막으로 손질을 보고 갖고 간 겁니다. 대변인한테 또 연락을 안 하고 그런 기회를 놓친 거. 그러나 그런 기회를 또 다시 갖는 거는 뭐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초안을 썼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상 그 양복 안주머니에 불출마 선언문을 갖고 쭉 정치인들 만났다가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군요. 그러니까요. 네. 뭐 어제 3시 반에 갑자기 한 건 아니고 이미 그 전날 그 전까지 뭐 여러분들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면서 지금 반기문 총장 말대로 정치인들을 만나 보니까 네. 본인이 뭐 외교부에 근무하거나 네. 유엔에 근무할 때는 달리 전부 다 정글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네.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갖다 이용하거나 잡아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 완전히 밀림에 있다는 느낌. 네. 그걸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과연 대선에 나가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 네. 그런 뭐 손학규 고문, 김종인 고문 전 만나면서 이건 네. 내 길이 아니구나 이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퇴를 하기로 결심하고 다만 심상정 대표하고 만난 거는 이미 네. 약속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물리친다는 거, 그게 만일 심상정 대표하고 약속했던 걸 또 캔슬할 경우에 네. 또 어떤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니까 일단 외교관으로서의 네. 또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약속은 다 지켜주고 네. 이렇게 이미 결심했던 걸 발표한 거 아닌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네. 자신이 이제 스스로 나가면서 기존 정치인들을 많이 좀 비난하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제스처를 취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 네. 어떻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이
반 전 총장을 그러면 꽃가마를 태워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네. 할 것인가 그 기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자기 자신이 먼저 여기에 12일에 1월 12일 왔지 않습니까? 벌써 네. 20일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자기 자신이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이거를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관훈 토론회에서도 정확하게 뭐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뭐 대통합 이런 얘기, 뭐 정치교체 이런 얘기만 했지 네. 정확히 어떤 정책을 내놓지 못했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지율 저하로 계속적으로 뭐 20 몇 %부터 15% 아래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면 자기 자신의 지지율 저하가 네. 가장 큰 원인이고 그것을 만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결단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요, 이제 이상일 전 의원, 이제 공보 담당자였는데, 반기문 총장이 가장 상심했던 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학규, 김종인, 뭐 김무성, 뭐 수많은 오세훈 등등 많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났는데, 반기문을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이건데, 딱 돌아서서 기자들한테 내가 반기문을 만났던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그 간극이 너무 크더라.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그러면 만난 그대로 얘기할 줄 알았습니까? 순진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하종대 의원의 네. 말에 동의하면서도 제가 네. 그런 심정은 그런대로 반기문 총장의 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왜 그러시죠? 그 부장판사 딱 지내고 나와서 네. 이 변호사 어깨로 탁 나오면요. 네.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부장판사 지낼 때는 저한테 있죠. 네. 쓴소리라든가 네.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그렇습니까? 부장판사 지낼 때 그 저한테 누가 나쁜 소리 합니까? 하면 혼나는데. 행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지금도 판사들 감정을 안 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딱 나오면요. 이거는 완전히 싸움이에요, 전부 다. 변호사 하면요. 네. 상대방과의 싸움, 또 법원과의 싸움, 검찰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여기서는 전부 저를 갖다가 뭐 이용하거나 폄하하려고 의뢰인은 저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네. 내 편이라고 생각한. 그렇죠. 그다음 그 판사나 검사들은 저한테 주로 그 뭐 옛날에 판사 지냈으면 당신이 옛날이지 지금은 변호사 아니냐. 네. 이렇게 하면요. 엄청난 그 어떤 상실감, 허탈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반 총장도 세크리터리 제너럴 아닙니까? 네.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우리가 뭐 실권은 안 그렇지만 전 세계 대통령이라 그러면서 네. 반 총장한테 그 쓴소리 한 사람 잘 있었겠습니까? 네. 근데 딱 나오니까 정치인들이 그 몇 달 전만 총장일 때만 해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네. 꽃가마 태워줄 듯이 말했던 사람들이 네. 딱 나오니까 당신도 정치 신인으로서 우리가 길들여야 될 사람이다. 이런 태도를 보일 때 그 비애감 그걸 왜 못 느끼겠습니까? 네. 여성한 변호사님 말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예. 변호사로서. 실제로 네. 지금 그 유엔 사무총장이나 부장 판사님이나 이런 경우는 되게 우러러 보는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또 실제로 속으로는 존경하지 않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존경하는 척을 하거든요, 다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변호사가 된다면은 사실은 내 편 아니면 상대방 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편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상대방 편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싸움의 대상이 되고 정쟁의 대상이 되는데 이 정치판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이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내가 만난 지난 3주간의 정치인들, 바깥에 있을 땐 몰랐지만 이 판에 들어와 겪어보니 정말 이렇더라.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개하겠습니다. 보면 우물안 개구리 같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바깥에서 한국을 봤을 때는 너무 정난하게 보이는데 그거를 정치 지도자들이 못 보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한 그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문화가 이렇게 되면요. 계속 누가 대통령이 돼도 보세요. 결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계속 가다 보면 이런 이제 꼴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인사도 끝나기 전에 앉자마자 보수주의자냐 진보주의자냐 이런 질문을 해서 약간 좀 당황스러웠고요. 자, 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을 정말 가슴 아프게 지켜본 사람, 뭐 여럿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반기문 킹메이커가 되고 싶었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측근인 김성태 의원이 오늘 김무성 대표의 속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소개합니다. 멘붕에 술 좀 마셨습니다, 솔직히. 김무성 의원과 정치인은 최종 종착역은 대선 출마거든요. 반기문을 위해서 본인이 대선 출마의 뜻도 적고 엄청난 충격으로 왔죠. 김무성 의원 어제 상당히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입장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너무 큰 충격이라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라는 것 자체만큼 뭐 부인하지 않는군요. 예, 사실 김무성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들어오기 전에 네. 그 킹메이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자신의 그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건데요. 아무래도 킹메이커를 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을 거고요.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보 담당하시는 네. 이상일 전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네. 이상일 전 의원도 굉장히 좀 술을 드셔서 네. 속상하다면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이상일 공보 담당자는 최석호 기자랑 통화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상심이 컸다. 그런 얘기인데, 글쎄, 정치인들이 이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만 어제 있었던 그 캠프 담당자들 홀가분 했겠지만 그 충격 자체만큼은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그는 반기문 총장이 불출마할 거다, 설 진함할 거다 해서 맞췄잖아요. 그러나 그도 역시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서 충격에 빠졌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안철수의 지금 생각은 어떤지 일단 과거 얘기부터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2주 전에 반 전 총장께서 설 연휴가 지나면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예측 결과 반 전 총장 불출마 예측에 이어서 한 번 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 있습니다. 문재인의 시간은 안철수의 시간으로 급격하게 이동할 겁니다. 오늘 국민의당이 창당 1주년입니다. 아, 1년 됐군요. 네, 1주년 행사를 가진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문재인 전 대표와의 그 양자 대결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 표를 어떻게든 좀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지율을. 그래서 계속 양자 구도를 말하면서 반기문 전 총장의 그 불출마 선언을 예견했다고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이 녹색 기둥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다만 일단 단언했습니다. 지난번에 맞췄듯이 한번 더 맞추겠다. 글쎄요, 정치인 안철수의 스타일입니까? 전엔 이 정도까지는 이제 얘기하지 않았지만 좀, 뭐랄까요, 농담도 좀 넣은 것 같고 자신있게 뭔가를 주장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네요. 근데요. 지금 안철수는 2주 전에 맞췄다 그러는데 저는 6개월 전에 맞췄거든요. 제가 말한 거 방송을 보신 분이 많지 않아서 검증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왜냐하면요. 저는 이때까지 어떤 직업 공무원 했던 분들이 정치판이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성공한 경우가 우리나라 거의 없었다고. 특히 대선에서는. 왜냐하면 전직 총리들이 그 초반에 지지율 가지고 대선 전에 기웃거리다 거의 낙마했지 않습니까? 정운찬 총리라든가 고건 총리라. 그래서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결국은 어떤 맷집, 저는 맷집이 정치권에 오래 있으면 맷집이 좀 생기는데 직업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한 분 아닙니까? 김대중 정부 때 잠시 한 몇 개월간 한직을 맡았지만 그래서 이걸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정치판이 또 아까 반기문 총장도 이야기했다시피 얼마나 이전 투구겠습니까?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이걸 못 견디고 낙마하리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 벌어진 거죠. 그런데요,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자기가 이제 진보적 보수주의라고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같은 중도에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약간 합리적인 이제 진보주의자고 저쪽은 이제 온건한 보수주의자고 이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여기서 스스로 자기가 이 대선 주자 대열에서 나갔다면은 그 표가 가장 많이 왔어야 할 사람이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인데 전체 중에 한 10% 정도뿐이 지금 안 온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안철수 전 대표가 뭔가 지금 끌어와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예측만 이 위에는 문재인 전 대표하고 나하고 싸웁니다. 이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표를,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낼 것인지 이 얘기를 지금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해단식 관련된 과정 그리고 지지율의 변동 그리고 반기문의 지지층이 어디 갔는지 그걸 알아봤습니다.